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암호화폐 시장의 일정을 전해주는 유튜버 레오워크입니다. 오늘은 암호화폐에 대한 전반적인 뉴스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작합니다. 매일 영상을 통해서 전달드리지 못하는 소식들에 대해서 텔레그램 방에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텔레그램방 참여 방법은 영상 본문에 링크가 있으니 클릭하셔서 꼭 참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가장 먼저 전해드릴 소식은 미국의 SEC가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의 옵션 거래를 승인했다라는 소식입니다. 나스닥은 올해 1월 블랙록의 아이쉐어즈 비트코인 ETF에 대한 옵션 거래를 지속적으로 신청해 왔습니다. 그리고 SEC는 신청서를 연기해 오다가 결국 옵션 거래를 허가했습니다. 현재 그레이스케일과 비트와이즈 등 다른 자산 운용사들도 옵션 거래를 신청하기 위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승인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옵션 거래의 승인은 비트코인에 있어서는 엄청나게 큰 호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옵션 승인이 발표되자 비트와이즈의 전략부서 총괄 담당자는 과장 하나 없이 올해 하반기 암호화폐 시장에서 일어난 사건들 중에서 가장 좋은 일이며 역사상 가장 놀라운 상승세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호평했습니다. 또한 블룸버그 ETF 수석 전문가인 에릭 발추나스 또한 SEC가 비트코인 옵션을 승인한 것은 비트코인 ETF의 엄청난 승리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유동성과 더 많은 자산 운용사들이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비트코인 옵션 승인이 강세장을 보일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네일 제이콥스는 5가지의 근거를 들면서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는 기관 참여의 증가로 헤지펀드나 연기기금, 투자회사와 기관들이 더욱 많이 비트코인에 참여할 수 있음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비트코인의 옵션 거래로 인해서 유동성이 증가가 되고 유동성 증가로 인해 비트코인의 가격 안정성과 더불어 자산으로서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라고 언급합니다. 그리고 규제 기관이 비트코인 ETF에 대한 옵션을 승인했다라는 것은 합법적인 자산 클래스로 본다는 뜻이기에 규제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주저했던 기관 투자자들이 인식이 바뀔 수 있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콜이나 풋으로 해지를 할 수 있기에 투자 상품의 다양화도 가능하다라는 점 또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종합해 볼 때 비트코인의 수요는 앞으로 더욱더 높아질 수 있고 결국에는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전해드릴 소식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 7,420개를 추가로 매입했다라는 소식입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9월 13일부터 7일간 4억 5,820만 달러 규모의 매입을 진행했다라고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했습니다. 이번에 매입한 매입 평단가는 61,750달러로서 총 매입 규모를 하나로 계산하면 6,095억으로 실로 엄청난 규모입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근본 비트코인 매입 자금은 9월 16일에 발표한 전환사채 발행으로 조달한 7억 달러에서 충당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이번 비트코인 매입 소식을 밝히면서 주가는 6% 가까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비트코인을 총 25만 2,200개를 보유 중이고 하나로 계산하면 13조 2천억 원 규모입니다. 최근 한 달 사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총 2번의 비트코인 매입을 진행했는데 비트코인을 매수하는 이유는 역시나 금리 인하에 대한 투자 상승에 기대감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지속적으로 매집하고자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주가의 상승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일본 상장 기업인 메타플래닛은 비트코인을 전략적인 자산으로 매입할 것을 밝힌 이후 주가가 443%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메타플래닛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를 벤치마킹해서 비트코인을 주요 자산으로 편입하겠다라고 밝혔고 굉장히 공격적인 비트코인 매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메타플래닛은 전체 시가총액의 30%에 해당되는 금액을 비트코인을 매수하는 전략을 보여주고 있고 주주들에게도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비트코인을 축적하는 것이라고 언급하기까지 했습니다.
메타플래닛이 비트코인을 매입하려고 하는 이유로는 일본의 부채 부담과 변동성에 대응할 수 있고 법정 통화의 가치 절하로 타격을 입을 수 있기에 전략적인 대응을 하기 위함이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금리 인하로 시중에 돈이 풀릴 것이고 이는 결국 법정 통화의 가치 하락으로 이어지기에 기관들의 비트코인 참여가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너무나도 긍정적인 상황이라고 해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소식은 솔라나와 관련된 소식들입니다. 솔라나는 최근 진행한 브레이크 포인트 2024에서 호재들이 너무나도 많이 발표가 되어서 오늘 영상에서 짚어보고자 합니다. 올해 24년에는 9월 20일부터 2일간 싱가포르에서 솔라나 브레이크 포인트 행사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솔라나 브레이크 포인트는 솔라나 재단이 주최하는 연례 행사로서 솔라나 생태계의 전반적인 개발 동향을 살펴볼 수 있고 전 세계의 개발자나 전문가들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컨퍼런스에서 가장 먼저 전해진 소식은 솔라나 기반의 웹3 콘솔 게임 기기인 플레이 솔라나 젠 1이 출시가 된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플레이 솔라나 젠 1을 줄여서 PSG1이라고 불리고 있는데 솔라나 블록체인 상에서의 최초의 게임 기기인 만큼 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솔라나 브레이크 포인트에서 사전 구매를 위한 방법에 대해서도 언급이 되었는데 플레이어 1 NFT를 보유한 보유자에게 사전 구매를 허용한다라고 합니다. 플레이어 1은 9월 16일 매직 에덴의 런치패드를 통해서 민팅된 NFT로서 전량 매진되는 흥행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기에 구매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플레이어 1 NFT도 관심있게 지켜보시고 추가로 앞으로 어떤 D앱들이 솔라나 게임 기기에 출시될지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솔라나 모바일에서 솔라나의 흥행을 이끌었던 사가폰의 후속작인 시커를 공개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시커는 사가폰보다도 더 밝은 디스플레이와 더 높은 용량의 배터리, 성능이 우수한 카메라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더욱 가벼워진 무게라고 솔라나 모바일은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기존 사가의 출고가인 $1000보다도 저렴한 $450로 책정이 되었다라고 공개했고 과거 $1000에 판매할 때도 완판된 기록인데 반값이라는 착한 가격 덕분에 더욱더 큰 흥행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러한 흥행은 사전 판매 현황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솔라나의 창업자인 아나톨리는 벌써 사전 판매로만 전 세계 57개국에서 14만 대가 판매가 되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시커는 25년 중반에 출시가 될 예정이고 솔라나 생태계 전반에 걸쳐서 제공되는 보상인 시커 제네시스 토큰을 보상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과거에 사가폰 또한 봉크 등의 민코인 에어드랍을 통해서 큰 수익을 안겨줬던 만큼 이번에도 시커폰을 통한 솔라나 생태계의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전해드릴 소식은 솔라나의 파이어 댄서와 관련된 소식입니다. 솔라나는 올해 가장 중요한 업데이트라고 알려진 새로운 독립 클라이언트인 파이어 댄서가 테스트넷에 배포되었다라는 소식입니다. 이 소식은 파이어 댄서 개발사인 점프 크립토에 의해서 공개가 되었는데 파이어 댄서는 솔라나 네트워크의 효율성과 트랜잭션의 처리량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고안된 클라이언트입니다. 22년에 처음으로 공개가 되었고 초당 최대 1000만 건의 거래를 처리할 수 있게 되는 혁신적인 변경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000만 TPS라는 엄청난 속도를 보여줄 수 있는 이유는 트랜잭션을 여러 개의 샤드 체인에 분산시키는 샤딩 시스템을 지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샤딩 기술로 인해서 파이어 댄서를 적용한 솔라나는 이더리움의 킬러가 될 수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파이어 댄서가 테스트넷에 배포된 만큼 앞으로 메인넷 릴리즈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소식은 자산 운용사인 프랭클린 템플턴이 솔라나 기반의 뮤추얼 펀드를 출시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소식도 솔라나 브레이크 포인트에서 프랭클린 템플턴의 디지털 자산 책임자인 마이크 리드에 의해서 공개가 되었습니다. 프랭클린 템플턴은 미국에서 1조 3천억 달러로 한화로 계산하면 1729조 원의 자산을 운용하고 있는 엄청난 자산 운용사입니다.
마이크 리드가 솔라나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도 이 자리에서 함께 공개를 했는데, 솔라나의 빠른 트랜잭션 처리 속도와 저렴한 비용, 그리고 현대적인 아키텍처를 언급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파이어 댄서가 적용되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벌써부터 기업들의 채택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은 솔라나에 있어서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솔라나 홀더분들께서는 해당 소식들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소식은 BNY 멜론이 비트코인을 수탁할 수 있도록 SAB 121로부터 제외가 되었다라는 소식입니다. 미국 최대 수탁은행인 BNY 멜론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인 SEC로부터 SAB 121 적용 면제를 받았다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내용은 와이오밍주 의회에서 진행된 디지털 혁신 특별위원회 공개 청문회를 통해서 공개가 되었습니다. SAB 121은 가상자산 수탁 의무 회계 지침 법안으로 미국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금융기관이 디지털 자산의 수탁 업무를 금지하는 규정입니다. 이 규정으로 인해 금융기관들은 암호화폐 산업에 참여하고 싶어도 암호화폐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SAB 121 적용 면제로 인해서 비트코인 채택을 더 가속화할 수 있는 움직임으로 이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움직임은 금융기관의 디지털 자산 관리에 대한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도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두고 BNY 멜론의 랜드 고문은 암호화폐 수탁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융기관들의 비트코인 수탁 서비스가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비트코인에 있어서는 너무나도 긍정적이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인엑스 거래소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코인엑스는 한글화가 되어 있고 많은 이벤트들을 제공하는 거래소입니다. 현재 거래소 내에 입금 시 최대 100테더, 그리고 현물과 선물 거래 시 150테더를 진행하는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총 250태도로서 하나로 계산하면 34만원 정도 되는 규모입니다. 꼭 참여해보시고 해당 증정금으로 수익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투자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당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다음 코인 분석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